코비드-19 여파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해외 M&A 시장에 꾸준히 진출하였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한 해외 시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것인데요. 2020년에도 SK하이닉스가 총 90억 달러를 들여 인텔의 낸두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크고 작은 해외 인수건들이 있었으며,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인수구조입니다. 해외법인 인수구조와 관련하여 사업 전략, 운영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세무상 고려사항 중에서도 특히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즉 CFC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이익을 기준으로 한국 본사에 배당할 텐데요. 이때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다시 한국에서 배당으로 과세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인이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도 한국 본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해외 직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해외 손자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인수한 다음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국 본사에 배당하고자 한다면 한국 본사에서 직접 인수하시는 방식이 유효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국 본사로 배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재투자하거나 미국 파트너십 지분 인수에 따라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사업 전략 및 한국 본사에 대한 리스크 차단을 고려하여 기존 해외 자회사를 통한 간접 인수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구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즉 CFC 규정입니다. CFC 규정은 해외 자회사 등의 법인세 부담률이 15% 이하이며 업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CFC 규정이 적용되면 해외법인이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 본사가 배당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홀딩 컴퍼니를 활용하여 해외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CFC 규정 적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인수 대상 법인이 다른 해외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투자 구조가 한국 CFC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측면에서 비효율은 없는지를 한국 세법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인수 후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투자 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수구조 관련 한국 세무상 고려사항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CFC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수구조와 관련하여 해외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해외 신설법인의 법적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수할 것인지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수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투자에 대한 세무 전문가로부터 회사에 적합한 투자 구조를 자문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